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해보세요. 할 수 있으셨나요? 비틀거리셨나요? 균형을 잡으려고 뭔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이 간단한 동작이 어려우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0%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의 주요 병원들에서 수천 명의 심각한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73세이고 의료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0명 중 8명이 매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는 뇌 염증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신경계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 10일입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10일 안에 특정 조치를 취하면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화장실 사용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바로 그 짐이 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퇴직 교사이셨던 분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저녁 식사 때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살짝 비틀거리시고 따님은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본인도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6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아파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몸의 왼쪽 전체를 움직일 수 없으셨습니다. 아드님이 발견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온전한 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3시간의 공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삽교 70명이 주요 신경계 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독립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중 85%는 전날까지 명백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치의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아무도 알아채는 법을 몰랐던 경고 신호를 비명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 희망이나 비싼 치료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기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예방 가능한 간단한 질환들이 이 나라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이 정보가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께는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10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뇌에서 이 신경계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정확한 일상 습관을 밝힐 것입니다. 의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5가지 조기 경고 징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뇌의 보호, 메커니즘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의 10일이 여러분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것과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8년간 서울에서 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클리닉 문을 통해 1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의 80%가 매일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것이 조용히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58세셨습니다. 박 여사님,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십니다. 식사도 잘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잘 지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밤에 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끔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0일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 염증이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 10일,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전까지 10일,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염증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두개골 안에서 조용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약간의 압통이 느껴지나요? 그 따뜻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순한 근육 긴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흔한 습관을 할 때마다 신경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시킵니다. 도미노 한 줄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면역세포들이 건강한 뇌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액-뇌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독성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 공간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 동안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손상을 보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를 우회시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칫 일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얼어붙은 호수의 균열처럼 손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잠에서 깨어나 손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 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사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중대한 손상의 85%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부산의 이 씨, 63세, 전직 회계사. 그는 14개월 동안 초기 징후를 무시했습니다. 딸이 마침내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마지막 2년을 보냈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연쇄 반응을 멈출 수 있는 정확한 10일의 개입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 80%가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다음 부분에서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400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과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놓치는지 밝히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같은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제 병원에 와서 사소한 건망증을 호소합니다. 어쩌면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2번 열쇠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웃어넘깁니다. 가족들도 웃어넘깁니다. 심지어 주치의도 웃어넘기며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되는 파국적인 염증 연쇄 반응의 시작이며 영구적이 되기 전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10일뿐입니다.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흔한 습관을 할 때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성 단백질의 분비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여러분의 뇌 조직 안에서 켜지는 작은 성냥과 같습니다. 성냥 1개, 2개, 아마도 여러분의 뇌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불을 끕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날마다 주마다 반복하면 그 작은 불들이 함께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만성 신경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염증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자가 지속 주기를 촉발시킵니다. 여러분이 해로운 습관을 멈춘 후에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10일 기간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16년에 저는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씨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억력 검사는 경계선상이었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최소한의 염증 표지자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했지만 그는 일관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제 지시를 따르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당황해서 다시 10일 동안 프로토콜을 재시작하곤 했습니다. 6개월간의 이런 반복 패턴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뇌 염증 표지자는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따랐지만 덜 집중적으로 한 환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치료 일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중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중단한 후 10일 이내에 프로토콜을 재시작할 때마다 그의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재시작하기까지 14일을 기다렸을 때 그의 염증 표지자가 극적으로 치솟았고 감소시키는데 3배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3년에 걸쳐 20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연구를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염증이 시작된 후 개입이 최대로 효과적인 정확한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특정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변화가 염증 연쇄 반응을 멈추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염증은 자가 영속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의 면역체계가 공격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촉발시키는 이 치명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향한 머리 자세와 결합된 만성적인 얕은 호흡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있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30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척추 동맥을 통한 혈류를 최대 40%까지 제한합니다. 이것은 뇌간과 소뇌로의 산소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산소 감소를 위협으로 해석하고 제가 언급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씩 하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염증 속에서 여러분의 뇌를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80%의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위험한 이유는 완전히 무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통증이 없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약간의 목 긴장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뇌 내부에서는 염증 연쇄 반응이 날마다 쌓이고 있으며 손상이 영구적으로 되는 치명적인 10일 임계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따뜻합니까? 두개골 기저부에 긴장이 있습니까? 그 따뜻함은 압박된 동맥을 보상하려는 혈류 증가입니다. 그 긴장은 매일 몇 시간씩 잘못된 위치에 있는 머리를 받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제 여러분, 뇌 건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8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금 이 순간 두개골 내부에 축적되는 손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수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앞으로 기운 머리 자세와 결합된 만성적인 얕은 호흡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그 자세입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고 어깨를 둥글게 말고 가슴 윗부분으로만 작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는 단지 허리 통증이나 품이 있어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건대 이 조합은 뇌 내부의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인지 기능 저하 가속화, 뇌졸중 위험 증가, 진행성 신경염증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머리가 30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목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5kg에서 거의 15kg으로 증가합니다. 이 지속적인 긴장은 경추를 통해 뇌로 직접 연결되는 척추 동맥을 압박합니다. 이 동맥들은 뇌 혈류의 40%를 공급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압박하면 뇌가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얕은 호흡,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 하는 그런 호흡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몸은 이 자세를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섬세한 혈관을 포함한 혈관계 전체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혈류 감소와 염증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손상을 위한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통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세 병원에서 수행한 재연구에서 우리는 2,000명 이상의 환자를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얕은 호흡 패턴으로 앞으로 기운 머리 자세로 매일 6시간 이상을 보낸 사람들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뇌스캔은 신경염증의 초기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중 80%가 우리가 무증상 뇌혈관 기능 부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뇌가 산소 부족으로 천천히 굶주리고 있지만 아직 명백한 증상을 일으킬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사들이 알아차릴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신경 경로를 조용히 파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 기억력 문제나 균형 문제 또는 집중력 저하를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년간 축적되어 왔습니다. 뇌는 놀라운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문제를 숨깁니다. 그때가 환자들이 제 병원에 오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들이 마침내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손상을 되돌리는 것이 1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순자라는 67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번한 두통과 약속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그녀에게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자세를 검사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숨 쉬는지 관찰했습니다. 경추 정렬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앞으로 기운 머리 자세는 척추 동맥을 38%나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 용량의 40%만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질식하고 있었고 아무도 진짜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천 번 반복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뇌 환경을 천천히 독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손상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 내에 행동한다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일 법칙에 관한 것이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건 이상의 사례를 기록한 후 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해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만성 탈수와 결합된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아주 약간의 압통이라도 느껴지거나 지난주에 눈 뒤쪽에 압박감이 있었다면 뇌 염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세포에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야간 청소 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며 기능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불규칙하게 잠을 자거나 만성적으로 탈수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날마다 노폐물이 집에 쌓이는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10일 법칙이 작동하는 이유는 이 축적된 노폐물이 가역적 염증에서 영구적 손상으로 넘어가는데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0일입니다. 9일도 아니고 11일도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연구팀은 첨단 뇌 영상을 사용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시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40시간이 되는 시점에 염증 연쇄 반응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가 영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건강한 뇌 조직을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살로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고 손주들 이름을 헷갈려하고 매일 오후마다 머리가 멍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밤에 4-5시간만 주무시고 어느 날은 자정에, 다음 날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물은 하루에 2컵 정도만 드셨습니다. 커피는 드셨고 저녁에 술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은요? 거의 안 드셨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시간이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염증 지표를 확인해 보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았고 C 반응성 단백질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고 신호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황금 시간대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이 매우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이 위험지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단어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염증은 기억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소를 뇌 조직 밖으로 막아주는 보호벽인 혈액뇌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됩니다. 환경에 중금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에 염증 분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쟁터가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브레인 폭으로, 피로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변화로 느낍니다. 이것이 열흘간의 조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열흘 안에 수면 일정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회복하면 글림프 시스템이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혈액내장벽이 스스로 복구됩니다. 미세화 교세포가 진정되고 파괴적인 역할 대신 보호 역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손상은 배가 됩니다. 이제 열흘 법칙의 5번째 핵심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처음 나흘이나 닷새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망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5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밤사이 회복 주기 동안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자는 동안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것이 낮 동안 올바르게 하는 모든 것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는 특수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축적된 모든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오는 야간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경고한 신경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성 단백질, 손상된 세포, 대사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 시스템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독성 노폐물은 뇌에 남아 밤마다 주마다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낮 동안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지만 여전히 증상이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살의 강남구에 사는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심한 기억력 문제와 현기증을 겪으신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드린 모든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단을 고치고 아침 프로토콜을 했고 적절한 시간에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고 베개를 몇 개 사용하세요? 그분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새벽 1시쯤 자고 척추에 좋다고 하다면서 낮은 베개 하나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밤사이 뇌 회복을 파괴하는 2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주무셔서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둘째, 수면 자세가 뇌에서 독성체액의 적절한 배출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습니다. 밤 10시 반까지는 잠자리에 드세요. 머리를 15도에서 20도 각도로 높이기 위해 베개 2개를 사용하세요. 등이나 배가 아닌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일주일 만에 아침 형이증이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기억력 명료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돌아오셔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5번째 규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적거나 외우세요. 첫째, 밤 11시 전에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든 상태여야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11시와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가능한 가장 강력한 3시간의 뇌 회복을 잃게 됩니다. 둘째, 머리를 높이세요. 단단한 베개 2개를 사용하거나 침대 다리 밑에 책을 받쳐 침대 머리 부분을 올리세요. 머리는 몸보다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아야 합니다. 이 각도는 중력이 독성체액이 뇌에서 아래로 배출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너무 평평하면 체액이 고입니다. 너무 가파르면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우리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다른 어떤 자세보다 림프 배출을 더 잘 촉진한다고 합니다. 왼쪽이 두 번째로 좋습니다.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목혈관을 압박해서 배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넷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작은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라도 수면 중 뇌가 분비하는 회복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11 법칙의 6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전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수면 중 신체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뇌의 치유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낮 동안 해온 모든 것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완벽하게 프로토콜을 따르던 환자들의 뇌염증 지표를 모니터링했을 때 그들 중 거의 70%가 단 7시간의 수면으로 모든 진전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림프 배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주로 수면 중에 작동하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낮 동안 축적된 모든 독성 단백질과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머리와 목이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위치할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자세가 이 배출을 막으면 배출되어야 할 모든 염증성 독소가 대신 뇌의 조직에 고여서 제가 경고한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제 진료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강남구에 사는 68세 은퇴 교사였는데 아침 두통과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자세를 바로잡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었고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잠들 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엎드려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 채 잤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한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자세가 오른쪽 경정맥을 압박해서 뇌가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배출 경로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꾼 지 3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10일 만에 인지 명료성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되찾았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15도에서 20도 각도로 머리를 높인 상태로 등을 대고 누워 자야 합니다. 평평하게도 아니고 너무 높게도 아닙니다. 정확히 15도에서 20도입니다. 등을 대고 잘 수 없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두 번째 선택이지만 목이 앞이나 뒤로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을 척추와 중립 정렬로 유지하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정확한 측정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웠을 때 귓구멍에서 어깨 중앙까지 직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선은 매트리스 표면과 평행해야 합니다. 턱이 가슴 쪽으로 기울어지면 베개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면 베개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경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수면 주기 동안 최소 4시간 연속으로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계속 자세를 바꾸면 림프 청소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절실히 필요한 완전한 노폐물 제거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10일 개입 기간 동안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염증 연쇄 반응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
매일 밤 부적절한 수면 자세는 더 많은 염증 찌꺼기가 축적되도록 합니다. 7일이나 8일쯤 되면 잘못 자고 있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개를 만져보세요. 목을 제대로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아래 평평한 쿠션일 뿐입니까? 이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프로토콜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제 10일 기간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동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첫째, 숨겨진 유발 요인을 즉시 제거하세요. 내일부터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어떤 음료나 음식도 섭취하지 마세요. 이것은 뇌가 염증 연쇄 반응에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80%의 사람들이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을 먹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첫 1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며 이 기간에 외부 물질을 섭취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는 정확히 그 신경학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둘째, 첫 1시간 동안 재설정 호흡 프로토콜을 수행하세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6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반복하세요. 이 주기를 12번 반복하세요. 이 특정한 패턴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염증 신호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열흘 연속으로 이것을 하세요. 셋째, 기상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첫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는 최소 20g의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큰 달걀 2개와 연두부 반 모를 드시면 이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썰어서 추가하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가장 취약한 아침 시간 동안 신경 경로 주변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음식들을 대체하지 마세요. 이 조합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넷째, 오늘 당장 부엌에서 모든 염증성 기름을 제거하세요. 식물성 기름, 옥수수유, 콩기름을 모두 버리세요. 이것들은 내시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바로 그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교체하세요. 열흘 프로토콜 기간 동안 요리할 때 이 2가지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정확히 18분간 걷기를 하세요. 아침도 저녁도 아닙니다. 이 특정 시간대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와 일치하며 운동의 한겸증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보호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여섯째, 밤 10시 30분 전에 주무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정, 전 수면 1시간은 자정 후 수면 2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염증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의 림프계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염증 연쇄 반응이 계속 진행됩니다. 일곱째, 매일 증상을 기록하세요. 매일 저녁 에너지 수준, 정신적 명료함, 신체적 감각을 적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일이나 5일째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보호 메커니즘을 완전히 재설정하려면 열흘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 계속하는 생활 방식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 주기를 끊기 위해 설계된 열흘간의 중재 프로토콜입니다. 열흘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 패턴을 점진적으로 재도입할 수 있지만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따를 때 결과는 일관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동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필요하다면 1시간 대기 시간을 수용하기 위해 알람을 1시간 일찍 맞추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세 사람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지금 이 치명적인 실수를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의존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손상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흘의 기간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열흘 안에 뇌 건강 경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뇌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